변호사님, 네? 요즘에 통매음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도대체 통매음이 어떤 건가요? 어디서 보셨어요? 인터넷 뉴스 같은데 통매음? 나오더라고요. 이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죠. 이게 아마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예전 제 세대 때는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부모님 안부를 묻는 경우가 정말 많아. 제대로 못하거나 뭐 PD님도 뭐 다른 게임을 하시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그런 말들이 오가더라도 모욕죄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대1 대화 관계니까. 그런데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1대1 관계에서도 자칫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매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음란한 거, 야한 것들이 있죠. 성적인 말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처벌하는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네. 누군가를 향해 야한 말을 하면 전부 다 통매음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성적인 말을 했다, 그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법정 규정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고 또 피해자에게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성적인 수치감과 혐오감을 전달할 만한 말인가, 사진인가, 동영상인가, 이게 핵심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가 이걸 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 의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게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나 내가? 보통은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를 보낸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성적 목적이겠죠. 근데 보통 막 반박을 하는 말들을 보면은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다, 그 사람을 놀리려고 한 말이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주관적인 목적만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말들을 했을 때,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판례에 많이 쓰이는 말들이 성적 목적이 추단된다, 추정된다는 거죠. 네가 그런 말들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성적 만족감을 얻을 그런 목적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결국 아까 핵심이라고 말했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인가. 그래서 단순히 그 말만을 보진 않아요. 앞뒤에 오갔던 말들 있죠. 그런 말들, 그 다음에 피해자의 반응, 그런 것들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이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면 통매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 처벌이요?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진짜 이걸로 실형을 산다,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진짜 뭐 아예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이런 어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한테 진짜 말 못할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이 좀 너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생각보다 좀 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보통 그런 게 어떤 범죄로 이어지냐면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상대방 아이나 그 피해자가 응했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 받게 되죠. 그게 아마 성착취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징역형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경우는 3년,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초범이더라도. 그 다음에 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나이대가 있어요. 몇 살로 생각이 돼요? 비율로 보자면 10대. 아닐까요? 10대 남학생. 네. 10대 남학생이 아는 사람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인스타나 이제 X, 트위터, X 이런 데 보면은 띄워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어떤 뭐 자기 사진, 자기 영상, 아니면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사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은 보통 뭐 일회적이고 그 이상의 범죄로는 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갈 확률이 꽤 됩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이고 해야 돼요. 계속 반복되고 앞서 선처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때도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가서 결정 전에 조사도 받게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정말 심한 사안이라면은 뭐 중간에 어디 좀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잘만 대처를 한다면은 반성하고 그다음에 피해자한테 사과 편지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은 가정 내 보호 정도로 선처를 받을 수는 있죠. 변호사님, 그러면 통매음 관련된 예시 방송 가능한 걸로. 방송 가는 건, 근데 특정 말은 내가 해줄 순 없어요. 이거 못딱이라고 하나? 그런 거 붙을 것 같아요. 이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독서실에서 예전 트위터죠. 트위터를 했어요. 하다가 뭐 이런 트위터에 그런 거 야하게 해서 막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한테 DM을 겁니다. 걸면서 막 자기 말을 쓰면서 성적인 말들을 하죠. 막 했어요. 막 했는데
본인은 그걸 걸린다고 생각 자체를 못했대. 뭐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본인 말로는 그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쪽에서 신고를 하겠다. 너 이름이나 말해라 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 인적사항을 다 말을 해줬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주면 왠지 사과를 받고 그냥 신고 안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왜냐면은 자기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아들로 살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공무원 시험도 이제 봐야 되는 입장이고, 왜냐면은 나중에 이게 일반 형사사건화가 돼버리면 그 전과가 생기잖아요. 시험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 어떤 사안 다 들어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럼 기소유예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전송한 말이나 글 사진의 수위가 낮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낮아야 돼요. 두 번째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 합의가 있어야 웬만하면은 기소유예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끝내고 수사관한테 바로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를 했었고, 이거 합의하는데 그때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됐어요.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고, 두 번째 검찰 단계에 올라가서 형사 조정까지 원한다고 검찰 측에 밝히고, 다행히 그쪽에서 그때쯤 돼서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150인가 200만 원인가를 지급을 하고 합의를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다행히 한 달 정도 뒤에 이것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교육조건 그때도 한 몇십 시간 정도의 교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이분 같은 입장에서는 시험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10대 중학생, 가장 우리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중학생,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인한테 보냈어. 여자 지인이겠죠. 그닥 뭐 교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가끔 연락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때 또 본인이 왜 그런 걸 보냈는지는 모르겠대. 저한테 말을 하기는 그때 새벽이었고 그냥 보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낸 자기 자기 영상 그런 것들을 보냈죠. 보내고 막 그 친구한테 뭐 이러이러한 말들을 했었고, 결국은 또 신고를 당해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일반 형사로 가느냐 소년보호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 합의는 못했어. 대신 합의는 못해가지고 소년보호로 일단 사건을 보냈고요. 그때 재판 과정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계속 이 피해자 쪽에서 엄벌 탄원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호 처분으로 마무리는 됐어요. 1호가 이제 가정 미탁, 가정에서 잘 지내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다행히 이 친구는 처음이었으니까. 만약 두 번째, 세 번째였다면은 어림도 없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사건들이 저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통행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혐의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무혐의로 받을 만한 사건은 좀 눈에 보여요. 멘트나 이런 것들, 진짜 뭐 성적인 사진 보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영상 이런 것들 보낸 거. 근데 무혐의로 보통 끝나는 사건들이 말로 하는 경우들이에요. 말로 어떤 성적인 멘트를 했는데 그 의도가 보통 욕설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 있죠. 성적인 멘트인데 뭐 욕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초 요건들을 봤을 때 내가 성적 만족감을 얻을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상대방도 서로 뭐 치고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쪽도 막 이런 각종 드립들을 날립니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관계로서 그 친구를 희롱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적 만족감을 얻는다. 그런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는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 통매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매음 사건들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거 나중에 벌금형이나 아니면은 뭐 기소유예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합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행위 자체가 좀 많이 가벼울 때, 그때 정도나 이제 기소유예나 이 정도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집행유예까지는 보통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에는 수강명령도 마찬가지고 취업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 본인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실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신고를 당하셨다면은 반드시 좀 제대로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통매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좀 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